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초경제수학 특강. 우리가 살펴보는 게 미분의 여러 활용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로그를 취해가지고 변화율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최적화 원리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최적화라는 것은요, 우리가 합리적인 인간 입장에서 봤을 때 자원이 희소하잖아요. 희소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 내용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극대화시키고 나쁜 건 극소화해야 되는데 왜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까? 희소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원이 희소합니다. 여기 희소하다라는 얘기가 우리가 어떤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산 제약으로 우리가 반영이 될 겁니다. 자, 이걸 여기 나와 있는 두 번째 단락에 있는 것처럼, 그래요, 서점에 여러분들을 제가 모시고 갔습니다. 막 골라 이랬어. 보고 싶은 대로 다 골라보세요. 이거랑 의미 자체가, 자, 막 고르세요. 근데 1인당 책을 10만 원어치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10만 원 이내에서 읽고 싶은 책을 모두 고르세요. 이 느낌이 뭐야? 두 개 다르잖아. 막 골라 하면 예산 제약이 없어. 희소성에 직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희소성에 직면하지 않는데 요거는 희소성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자와 같이 아무런 제약이 없이 선택하는 거, 이거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우리 경제학에서는 어떤 희소한 제약 조건이 항상 존재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제약 조건이 없을 때 최적화 극값 찾는 경우 한번 볼게요. 자, y는 fx 해가지고요, 이게 x값의 근방에서 이렇게 그래프로 보시면 좋습니다. 이런 모양을 보여. 그러면 이게 이제 전체에서 측면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제한된 영역이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한된 영역에서 극대값을 찾으세요. 또는 극소값을 찾으세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한 번 미분해서 제로로 놓게 되면은 그게 극대값 또는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한 번 미분하게 되면 이게 접선의 기울기가 제로가 되는 상황은 그게 바로 극대값 또는 극소값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있어. 접선의 기울기가 제로가 되는 점을 찾았는데 그게 극대 아니면 극소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극대인지 극소인지는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산 모양이 있으면 아이디어는 그겁니다. 어떤 남자가 밥상을 이고 이 머리에 이고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발 한 발 이동을 하는 거야. 한 발 한 발. 바둑판에 여러 가지 좌판이 있을 것처럼 왼쪽, 오른쪽, 앞뒤 왔다 갔다 한 발씩 이동을 하다가 한 발씩 조금씩 이동하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미분의 원리죠. 그래서 이동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평평해졌어. 그럼 스톱! 거기서 멈추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거기가 바로 산 정상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기 B점에 있는 것처럼 여기요, 산 골짜기가 이렇게 될지라도 이 사람이 한 발 한 발 가다가 스톱! 멈추게 되면 평평해져요. 여기서는 가장 높은 점이 아니라 가장 최저점이 되는 상황인데 이때 상황에서도 가만히 살펴보시게 되면은 평평해졌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는 극대고 극소인데 어떻게 알 수 없을까? 여기서요, 한 발 더 가요. 한 발 더 가면 꼬꾸라지잖아. 여기서 한 발 더 가면 하늘을 보게 되잖아. 그러니까 아저씨, 여기서요, 그 위치, 평평해진 위치에서 한 발 더 앞으로 이동했을 때 땅을 보시게 되면 그게 바로 그 이제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이계도 함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보시게 되면은 그거는 꼭대기 정상이고요. 만약에 한 발 더 앞으로 가는데 하늘을 보게 되면 가장 최소점이 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러한 그래프를 그리지 않으면 1계도 함수 해서 1차 미분해서 제로로 놔서 극대 극소값을 찾고 그 다음에 그게 극대값인지 극소값인지 보려면 한 번 더 미분을 해서 우리가 찾아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해 가시겠죠? 근데 이제 그래프가 있으면 대략 두 개 값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뭐 x0가 여기가 2고 5다 그러면 눈치 딱 보면 아, 이 5에서는 최소값이군.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이 정도만 그래프랑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변수가 여러 개야. 앞에선 하나만 있는 거였는데 여러 개 있을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효용 함수인데요. 만족의 크기인데요. x가 사과하고 y가 배야. 둘 다 효용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사과랑 배를 더 많이 소비할수록 효용이 높아지는 다다익선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의 목적은 효용을 가능한 한 극대화하는 거예요. 맥스 해가지고 유틸리티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찾는 건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그냥 극대화가 되는 건 아니야. 효용함수를 살짝 봤더니 그래프를 살짝 봅시다. 여기가 극대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여기 극대점에서는 이게 4사분면 여기 3차원으로 표현하게 되면 x축, y축 여기 보시면 x로 미분했을 때도 제로가 되고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3모퉁이가 이렇게 있으니까 위에 정상에 이렇게 나침반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화살표 있다라고 하면 정상에서 이렇게 봐도 접선의 기울기가 제로. 이렇게 봐도 접선의 기울기 제로. 그러니까 축이 두 개 있잖아. 사과라는 x축, 배라는 z축이 있으니까 각각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제로로 놓게 되면은 그게 바로 극대값을 가질 조건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뭐 간단해. 별거 없어. 변수가 하나만 있으면 앞에 본 것처럼 한 번 미분해서 제로 놓으면 되는 것이고 변수가 두 개 있으면 그냥 각각에 대해서 x, z에 대해서 미분해서 제로 이렇게 놓으면 되고 여기다 그림을 그릴 수는 없지만 변수가 여러 개 다차원으로 돼 있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각각에 대해서 다 미분해서 제로 이렇게 놓으면 돼요. 여기 보시면 x라는 변수가 독립변수가 x1부터 xn까지 있잖아. 그러면 이런 경우는 각각에 대해서 다 미분해서 제로로 놓으면 돼요. x1으로 미분해서 제로, x2로 미분해서 제로, x3, xn으로 미분해서 제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는 겁니다. 편미분을 하는 거니까 다른 거 고정시켜 놓고 라운드라는 식을 사용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2차 편미분을 통해서 앞에 얘기했던 것과 똑같이 극대냐 극소냐 그거를 찾아냅니다. 뭐 여기서 더 들어가지 마세요. 학부 수준에서는 뭐 별 의미는 없어요. 자, 만약에 제약이 있을 때 앞에서는 제약이 없을 때인데 제약이 있을 때 우리가 최적화 원리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냥 극대값을 찾으세요. 극소값을 찾으세요. 이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과랑 배를 동시에 재배하는 어떤 농장을 방문했는데요. 나무에서 싱싱한 과일을 직접 따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출 가능한 돈이 여기 보시면 3만 원 내에서 과일을 구입하는 경우에 얼마나 딸 것인가, 효용을 극대화할 때가 어떻게 되는가. 너무 많이 따면 좋긴 한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주어진 예산 내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자, 효용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효용함수가 이렇게 있는 앞에서 똑같은 효용함수고 근데 효용함수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산 제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재화가 사과, 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사과를 너무 많이 따면 배를 구입할 수 있는 돈이 없어지게 돼요. 그럼 사과의 돈을 얼마나 쓸 수 있습니까? 하면 사과의 구입비는 사과의 가격 곱하기 사과의 구입량. 그래서 사과의 가격을 px, 프라이스라고 보는 거예요. x가 지금 사과고 사과의 구입 수량을 x 이렇게 한 겁니다. 자, 배의 구입비입니다. 배의 가격 곱하기 배의 구입 수량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두 가지를 합친 게 총 지출한 금액이 되는 거죠. 바구니에 물건을 담는데 우리가 x제 몇 개, y제 몇 개 담았니? 근데 이때 지출액은 어떻게 됩니까? 지출액은 우리 너 x제 만약에 x제 사과의 가격이 500원이라 합시다. 500원짜리 하는 거 5개를 샀다 합시다. 5개 담았어. 그럼 얼마 지출합니까? 500원 곱하기 5 하면 2,500원어치 지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배는 만약에 하나에 1,000원이야. 근데 내가 3개를 샀어. 3개를 구입했어. 그러면 1,000원짜리 3개니까 P 곱하기 Q 소비량 Z. 여기선 Z가 배의 구입량이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은 3,000원어치 지출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비자 입장에서 이 지출 금액은 요거 두 개를 합한 겁니다. 이거는
경제 원론 시간에 우리가 할 겁니다. 예산선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지출액 또는 소득 가능한 예산선 할 때 쓸 건데 소득 그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J의 지출한 금액과 YJ의 지출한 금액의 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예산 제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득 인컴의 I라고 쓴 거예요. 내가 번 소득 내에서 우리가 지출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등호 이건 다 쓴 거야. 그리고 부등호 표시하면은 이렇게 이 지출액이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대한 구입 가능한 수량식은 우리가 돈을 다 쓴다라고 하면 이게 이꼴이야 이꼴. 같아지는 겁니다. 요거라고 해야겠죠. 요거. 이꼴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표현하게 되면 그게 바로 예산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경제학 시간에서 많이 얘기할 거니까 여기서는 그냥 아이디어만 말씀드릴 거예요. 오히려 경제 원론 내용을 보고 다시 되돌아오시면은 훨씬 더 좋아요. 자, 이게 효용함수야. 효용함수, 효용 극대화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예산선이야, 예산선. 이렇게 그림 이해되십니까? 여기 보시면 그림 자체가 요렇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 밖으로 갈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러니까 밑에다 그림 잘 그렸어요. 이렇게 딱 잘라내가지고 이게 가림막이 있잖아. 이게 가림막 밖으로 선택할 수 없는 거니까 이 3차원으로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그래서 여기 밖으로는 선택할 수 없도록 나타내는 겁니다. 이거를요 우리가 3차원에 나타낸 그림을 2차원으로 다운시켜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그걸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네,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하는 상황에서 효용 극대화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될 겁니다. 아셨죠? 그냥 아이디어만 그림 차원에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상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제약 조건이 유효하다면 그 값은 제약 조건을 충족하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니까 이 제약 조건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서 효용 극대화를 찾아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 우리가 그대로 미시경제학에서 많이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제약 조건 하에서 효용 극대화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우리 앞에서 그림을 보시면 이 제약 조건 밖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야. 요 안에서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요 안에서 영역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요 안에 빗금친 영역.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예산 지역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어떻게 될 때 효용이 극대화됩니까 하면요. 이게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랑 예산선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산선의 접선의 기울기, 예산선의 기울기,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요걸 나타내는 것이고 요 얘기요. 뭐 정신없는데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요거는 여기 보시면 X가 되고 여기가 Z라고 할게요. 그럼 이게 예산선이야. 그럼 요거의 예산선이 되는 것이고 예산선과 어느 점에서 효용이 극대화됩니까? 라고 하면요.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접할 때가 효용이 극대화된다고. 그래서 요 점이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때가 효용 극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리를 우리가 이용을 하시게 되면 예산선의 기울기가 요거예요. 요거 PZ분의 PX 요건 예산선 시간에 경제원론 시간에 많이 할 겁니다. 아무튼 요 아이디어만 보세요. 자,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요겁니다. 두 개가 같을 때가 바로 효용을 극대화하는 최적 조건이다. 여기가 바로 이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같이 겹쳐야 된다라는 거, 그 정도까지만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이 원리,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의 의미가 뭐냐? 한계 대체율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원리, 의미, 이거는 경제학 시간에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산선의 기울기가 어떤 객관적인 교환 비율입니다. 그래서 XJ가 ZJ보다 몇 배나 더 비싼가, 얼마나 더 객관적인 교환 비율이 있는가. 여기요,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주관적 교환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게 X가 Z보다 몇 배 효용이 더 큰가. 그래서 이게 교환 비율인데 얘는 객관적이라는 말을 써요. 객관적인 교환 비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효용이라는 게 자기 주관적 아닙니까? 그래서 주관적인 교환 비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두 개 같을 때가 바로 최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만약에 이꼴이 아니다라고 하면요. 부등호가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돼 있거나 그러면 최적이 아니거든. 그때 의미가 뭐냐? 어떻게 돼야 되냐? 그거는 경작 시간에 좀 더 많이 할 거예요. 여기서는 수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살짝 볼 건데 이것도 경작 시간에 많이 할 거니까 경작 하신 분들은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아닌 분들은 이렇게 활용되는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약 조건이 있는 상황에서 극대 극소값을 찾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일반화시켜서 표현하는데 우리 수험 경작에서 뭐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x1, x2 해가지고 제약 조건 이렇게 표시를 하긴 했어요. 근데 살짝 그냥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합리성 도달 조건은 요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효용을 달성하는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랑 예산선의 기울기가 같을 때이다. 이게 바로 뭡니까? 라고 하면요. 내가 주어진 예산을 다 쓴다는 전제 하에서 배의 상대적인 만족도와 배의 상대적인 비용, 가격이 일치할 때가 바로 최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거 괜히 이상하게 하면 정신없어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의미만 파악하시면 돼요. 그건 살짝 경제학으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어진 예산 제약하에서 무차별 곡선이 있을 때 효용을 극대화하는 점은 요 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러한 효용을 달성할 때 지출을 극소화하는 방법은 바로 다시 이렇게 되는 점입니다. 그래서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이렇게 접하는 점이 바로 효용 극대화 또는 지출 극소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 정도만 봐주시죠. 자,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 효용 200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적은 예산. 지금 이 얘기야. 동일한 효용을 달성하는데 200이라는 효용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은이야. 최소의 비용 지출액으로 내가 어떤 시험에 합격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가장 최소의 비용으로 최단 기간에 붙는 게 가장 좋은 전략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어진 효용 수준이 이제 제약 조건이 되는 것이고 그때 달성하게 되는 비용 극소화 합리화 조건 접하는 점이 똑같을 때다. 이 원리 그대로 적용됩니다. 앞에 했던 거 반복해서 다시 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최적화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다 집어넣었어요. 나올 수 있는 한. 그래서 뭐 생산과 관련된 효용과 관련된 아니면 시장 이론과 관련된 것까지 했는데 아이디어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세요. 자, 기업의 이윤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보시면 요거죠.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가지고 생산량을 만들게 되고 그에 따른 판매 수입 P만큼 곱하는 거야. 토탈 레버뉴는 P 곱하기 Q 되는 거예요. 얘가 P야 P. 시장의 가격이 1,000원이니까 P는 1,000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게 되는데 노동에 투입된 비용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고요. 이 500이 이제 W야. 자본에 대해서 투입된 비용이 250 곱하기 K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생산함수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자, 이때 노동과 자본을 몇 단위 투입해야지 최적이냐 이거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윤을 극대화해요. 이윤을 극대화해. 그대로 식을 쓰시면 돼. 나는 노동이 관심이다 라고 하면 물론 노동과 자본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 다시 한번 볼게요. TR은 이렇게 쓸 수 있어. 1000인데 곱하기 Q잖아. Q가 요걸로 돼 있다니까. 그래서 이거 쪼개서 써요. 루트 L 더하기 루트가 아니고 LK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이렇게 그대로 쓰시면 되겠고요. LK 이해되세요? 이게 총 수입. 총 비용은요. 빼기. 요거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총 비용이니까 500 L 플러스 250 K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윤을 극대화하는 최적 노동량을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노동으로 미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으로 미분을 해서 이렇게 미분해서 제로로 놓으면 돼요.
물론 이게 극대냐 극소냐 그걸 판단한다라고 하면은 뭐 이계도함수까지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한 번만 미분해서 해도 거의 답이 나와요. 그렇게 점검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윤함수를 K로 미분해서 빵! 이렇게 놓으면 그게 바로 이윤극대 되는 최적 노동량, 최적 자본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렵죠? 사실 이게 어려워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최적화 원리, 간단한 수리적인 그 패턴 그대로니까 이런 문제 몇 개 풀어보시면 금방 풀어요. 오히려 제일 답이 금방 확 나오게 되니까 익숙하게만 되면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아셨죠? 이것도 사실 어려운 거야. 어떤 한 기업이 분할된 두 시장의 수요 곡선이 있는데 비용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어떤 독점 기업이 여기 보시면 우리가 한계 비용 공장이 하나 만들어져서 현대자동차가 이거 우리 미시경제학 시간에 할 겁니다. 자, 두 개의 분할된 시장에다가 물건을 팔아요. 그래서 MRA, MRB 이렇게 됩니다. 요 원리는 우리가 경제학 시간에 할 거니까 여기선 하지 않을 거고요. 결론은 이제 뭐냐면 MRA와 MRB가 같을 때가 최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가격 차별을 하는 겁니다. 시장을 다시장 독점이에요. 그래서 국내에 팔까 해외에 팔까 얼마나 어떻게 팔았을 때 QA와 QB 어떻게 할당했을 때 바로 이윤을 극대화할 것인가 그걸 나타냅니다. 여기서요 이 총 생산량이 Q잖아. 요 Q가 두 개 시장에서 물건을 판다고요. 그래서 QA와 더하기 QB다. 요것만 잘 체크를 하시면 오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세요? 자, 그래서 원리는 나중에 MRA와 MRB가 같을 때라는 걸 활용해서 금방 풀 수 있지만 자, 오리지널에 우리가 식을 통해서 본다라고 하면 이윤함수를 한번 써볼게요. 자, 맥스 이윤을 극대화해요. 시장이 두 개잖아. 그래서 A 시장에서 얻게 되는 총 수입이 있고요. B 시장에서 얻게 되는 총 수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TC 총 비용이 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쓰면 돼. 자, 우리 A 시장에서 얻게 되는 총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TR은 총 수입은 P 곱하기 Q야. A 시장에서 판매하는 가격 PA잖아. PA와 그리고 A 시장에다가 너 물건 몇 개 파니? QA 이렇게 됩니다. 이게 TRA고요. TRB는요. 야, B 시장에다 너 가격 얼마 하는 거 몇 개 팔았어? 이렇게 됩니다. 그럼 TC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TC는요. 여기 주어져 있잖아요. 근데 주어져 있는데 이 Q가 이렇게 된다는 거를 잘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여기다 정리하면 여기 300 플러스 여기 3Q인데 이 대문자 Q가 A 시장에서의 Q와 B 시장에서의 Q를 합한 겁니다. 그래서 3QA 더하기 QB 이해되세요?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왜 이렇게 식이 세워집니까? 하는 게 바로 경제학 원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윤극대를 달성하는 QA를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라고 하면은요. 자, 각각의 시장 가격을 여기서 구하는 거야. 만약에 생산량을 구하세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간단해요. QA로 미분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이윤함수를 QA로 미분해서 빵! 이렇게 놓으면 되고요. 이해 가시죠? 자, 만약에 지금 야, 나는 말이야 B는 몇 개 시장에다가 여기다 판매를 해야 돼. 이거를 구하는 게 목적이다 하면은 이 이윤함수를요. 똑같은 원리야. QB로 미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빵! 이렇게 놓으면 된다고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어려워 보이지만 그닥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그냥 푸시면 돼. 요거 QA로 미분하면 PA, 요거는 QA가 없으니까 빵. 요거 QA로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계산은 따로 안 할게요. 이거는 약간 경제학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고 경제학 공부하신 분들은 해설 자세하게 넣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만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하고요.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어떤 하나의 독점 기업이 분할된 두 시장의 수요 곡선이 다음과 같아. 앞에 한 거랑 똑같습니다. A 시장, B 시장.
여기 총 비용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Q가 뭐라고요? Q가 QA 플러스 QB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이거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보시면 돼. 똑같이. 우선 첫 번째 가격을 보겠다라고 하면요. 마찬가지로 이윤함수 쓰게 되면 이거요. 시장 A의 수요 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TRA 더하기 TRB 빼기 TC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TRA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것만 보시면 돼. 그래서 만약에 묻는 게 수량을 물어본다 그러면 이게 PA 곱하기 QA가 되니까 수량을 물어보게 되면 P를 제거하고 Q를 남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P를 제거하니까 PA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나는 가격을 보고 싶다 그러면 아니 QA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QA를 집어넣으면 320-2PA 하면 이게 PA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PB로 나오고요. 그럼 그게 PA와 PB로 미분해서 정리를 하시게 되면 그러면 또 이제 각각에 대한 최저 가격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이제 수량을 먼저 구하는 게 좀 편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수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이제 풀어서 다시 쓰게 되는 거죠. PA로 바꿔가지고 블라블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아셨죠? 그거 여러분들한테 맡기도록 할게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제 가격을 보겠다라고 하면은 요게 QA와 QB가 이렇게 있으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하고 얘를 여기다 대입해서 쓰게 되면 PA와 PB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게 이윤 함수가 여기 보시면 뭐에 대한 함수로 되어 있습니까? 하면은 PA, PB, QA, QB 이런 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정보만 끄집어서 가져다 쓰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다공장 독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 개의 공장이 있어요. 공장이 이렇게 두 개 있는데 각기 다른 비용 구조로 생산하는 독점 기업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TC는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대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제 공장 A 공장 MCA, B 공장 MCB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현대자동차가 이제 공장이 두 개 있어. 국내에도 뭐 울산하고 뭐 인천에 있다 합시다. 그리고 해외에도 있어. 3개, 4개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현대자동차가 같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시장에다 물건을 내다 팔아요. MR이 뭐고 MC가 뭡니까? 이거 경작 시간에 많이 더 할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두 개 공장을 현대자동차가 같이 관할하는데 누구한테 얼마나 생산하도록 시키는가? 그거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윤함수 쓴다 하면은 요거는 TR에서 공장이 두 개잖아. 자, 첫 번째 공장에서 해당하는 TCA, 두 번째 공장에서 들어가는 총 비용 TCB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이걸 그대로 여기다 넣으면 돼. 그리고 역시 요 Q는 뭐다? 얘 공장 두 개 합한 거니까 요거 있죠, 요거. 요 원리만 잘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P는 여기 나와 있잖아. P 곱하기 Q. 그러니까 P는 요거 집어넣는데 이게 QA랑 QB라는 거 보시고요. 여기서 아이디어식만 말씀드릴 거예요. QA 여기 들어가면 되죠. 2QA의 제곱 플러스 100 더하기. 자, 그 다음에 QB의 제곱 플러스 15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각각의 값을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PA 이렇게 있죠? 여기다 집어넣어 주면 되겠고 Q는 요거 집어넣으시고 여기다 집어넣으시고 자, 그러면 QA와 QB로 이렇게 쫙 풀어졌죠? 물론 나중에 우리 경제학 문제 풀 때는요 이렇게 안 풀 거야. 이게 이제 정식으로 푸는 거고 두 개 공장에 대한 한계 비용이 같을 때 최적이다. 이 원리의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고 그냥 요 한 줄에다가 대입해서 간단히 풀 거야.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주관식일 때 너무 이렇게 풀면은 너무 식상하잖아. 너무 금방 풀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오리지널 식을 써서 보시면 더 좋긴 하겠죠. 그래서 이거 아이디어만 보시고요. 나중에 객관식이나 저런 문제 풀 때는 이렇게 그냥 바로 풀 겁니다. 자, 우리의 관심사가 공장이 A와 B를 몇 개 생산할 것인가? 이게 관심사가 되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똑같습니다. A로 이윤 함수를 미분해서 제로로 놓으면 공장 A의 최적 생산량이 되는 것이고, B로 요거를 미분해서 제로로 놓으면 공장 B의 최적 생산량이 되는 것이고, 각각의 최적 생산량이 결정되면 그것을 저기 나와 있는 수요 곡선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그게 바로 네, 맞습니다. 가격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그래서 이 원리가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거랑 똑같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자, 시장에 오직 두 기업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동일한 상품을 생산하고 있고 생산량을 조정하면 시장에 요거 이렇게 수요 곡선이 됩니다. P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기업은 각자 상대방 기업의 수량을 알지 못하고 단지 시장 가격의 움직임에 대응을 하게 되고요. 이윤을 극대로 만드는 수량을 결정하려고 한다. 각각의 비용식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윤을 극대로 만드는 생산량은 얼마가 되는가? 이겁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거 똑같습니다. 어떻게 씁니까? 이거 한번 보시죠. P 곱하기 Q 빼기 TCA, TCB 그냥 이거 원리 그대로 쓰시면 돼. 앞에 했던 거 똑같습니다. 각각 집어넣고 생산량을 구하는 거니까 QA로 미분해서 빵! QB로 미분해서 빵!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요. 민혁이는 소득이 인컴이 10,000원을 가지고 있고 캔디와 젤리 Y를 사려고 합니다. 가격이 각각 이렇게 있는데 효용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효용이 극대화되는 X와 Y의 소비량을 구하세요. 이게 목적식이잖아. 이게 효용을 극대화하는 목적식이고요. 이것도 이제 경제학의 원리를 좀 보시면 좀 더 쉬워요. 예산제약식은 어떻게 돼요? 이거 10,000원이잖아. 10,000원. 10,000원을 가지고 X제가 얼마라고요? X제 가격이 20이야. 20원짜리 하는 거 X제를 몇 개 사고 되셨죠? 자, 10원짜리 하는 Y제 몇 개를 사니? 이게 예산제약입니다. 자, 그럼 이거 효용극대화는 어떻게 됩니까? 자, 대략적인 그림을 보면 XY가 있을 때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하는 거를 찾게 됩니다. 이것도 경제학 원리니까 우선 수리적으로 계산 연습하는 데 초점 맞추시고 경제학 내용 보신 다음 되돌아오셔도 괜찮아요. 자,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 효용함수를 반영하는 거죠. MRS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MUX, MUY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거 각각 X로 편미분, Y로 편미분해서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PY분의 PX 네, 이렇게 돼서 PX가 얼마야? 20원, PY가 10원 이렇게 되니까 10원, 20원 이렇게 된다고? 요거 푸시면 돼. 요걸 풀어서 어떻게 한다? 그치, 요거를 풀어가지고요. 요거를 XY 값이 나오게 되면 다시 예산선에다가 대입하시게 되면 X랑 Y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때 X와 Y를 구하면 이때 이게 바로 효용 극대화가 되는 X와 Y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이거는 좀 뭐야 저거 왜 저래 하시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경제학 원리를 조금 더 아시게 되면 기계적으로 풀 수 있으니까 그건 잠깐 참아주셔도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 보시면 생산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요. 비용함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현재 16,000개의 상품을 주문받으려고 합니다. 자, 최저 비용으로 생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최적화된 식을 할 때 비용 극소화 이렇게 풀 거예요. 이렇게 요거. 그 다음에 제약 조건이 이게 바로 생산량 이게 바로 여기 생산함수 여기 주어져 있죠. 16,000개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0.2L에 0.5, K에 0.5. 자, 이게 최적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똑같습니다. 이게 XY 대신에 L과 K로 바뀔 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등량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Q가 지금 얼마? 16,000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16,000 주어져 있는데 자, 이 16,000개를 달성할 때 최소 비용으로 달성하는데 이렇게 접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그래요. MRTS랑 이것도 경제학의 원리로 우리가 할 거예요. MPK분의 MPL이죠. 그 다음에 R분의 W. 여기는 R분의 W가 주어져 있어요. W가 400, R이 100 해가지고 100분의 400 해서 푸시면 돼요. 이거 각계 놓고 한 다음에 역시 여기 나와 있는 제약 조건에 대입을 하시게 되면은 L과 K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오케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얘기한 거죠. 효용함수에서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동차함수의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나타나는 건데 이게 소득이 증가하잖아?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효용 극대화되는 점들이 원점을 지나는 방사선, 선상에 있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동조함수, 동차함수 그런 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앞에 나와 있는 그 동조함수, 동차함수의 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거니까 네, 그 정도로만 봐주시면 되겠어요.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하는 점들을 연결한 이거를 나중에는 소득소비 곡선이다 해서 ICC 곡선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네, 경작적인 얘기니까 살짝 넘어가셔도 됩니다. 단지 여기 나와 있는 거 수식으로 표현된 거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지금 말씀드린 어떤 제약 조건하에서 목적식, 비용 극소화, 효용 극대화 이런 걸 살펴봤는데 이걸 한꺼번에 푸는 방법을 수학자들이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바로 라그랑지안 함수가 되는 건데 좀 쉬었다 가는 게 좋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거는 단순히 어떤 X축, Y축에 나와 있는 관심 대상이 두 개인 XJ, YJ 또는 L과 K 그런 경우에 심플하게 사실 라그랑지안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제약 조건 하에 목적식을 극대화하는 그 원리를 풀 때 요거를 쓰게 되면 일반화해서 표현할 때 괜찮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 라는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요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간단한 라그랑지안 접근 방법의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네, 설명드릴 테니까 사실 요거보다는 우리 지금 시간에 얘기했던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거는 경제학의 기본 원리가 깔려 있으면 훨씬 더 쉽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내용이 좀 버거워 하시는 분은 좀 참으셔도 돼요. 경제학 내용 공부하신 다음에 다시 되돌아오시면 아하 하고 한결 더 눈이 밝아지실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라그랑지안 접근 방법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